제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박원순 후보는 소통을 중시하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후보는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다양한 생각을 주고받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 초기 검사와의 대화 등으로 검찰이 비판을 받을 때 박원순 후보가 검찰개혁자문위원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검찰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히 비판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참을성 있게 조금씩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이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되찾았다고 평가를 받았던 것은 박원순 후보와 같이 직접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검찰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한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비판을 넘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기부 문화가 낯설었던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를 꽃피운 것도 박원순 후보가 얼마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000만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서울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매일같이 부딪히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조화시킬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소통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박원순 후보는 평생 누구의 말도 흘려듣지 않고 존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박원순 후보는 어려운 사람과 약자 편에 서서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엘리트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면서도 박원순 후보는 언제나 약자와 서민의 편에 섰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은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도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박원순 후보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단순히 사회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흠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후보는 탁상공론만 하면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가게, 박원순 후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아름다운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박원순 후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문제연구소 사옥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가 되자 박원순 후보는 자신의 돈과 은행빚을 합쳐 건물을 사들여서 역사문제연구소에 기증했습니다. 몇 년 후 역사문제연구소가 사옥을 매도할 때 박원순 후보에게 돈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후보 스스로도 일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문의 역사를 연구해서 야만시대의 기록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시대정신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시각에서 나옵니다. 박원순 후보는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 모두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립 행사가 열리는 황당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후보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후보입니다. 매년 한두 차례씩 저희 사무실 전 직원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하루 동안 노력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든 간에 마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심전심으로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이 박원순 후보입니다. 저는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이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상 희망캠프 1일 대변인 금태섭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으로 산 지가 한 40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서울시가 하는 일은 남의 일이었고 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것은 또 이게 콘크리트로 저렇게 발라버리는구나. 이런 데 대한 그 안타까움과 이런 때로는 분노도 나오고 또 좌절도 생기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서울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제게 있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일이 아니고 그들의 일이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뭐 서울시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언제나 그게 그렇지. 이런 좌절감을, 냉소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서울시에서 나에게 또 누구에게 우리 서울시를 어떻게 가꾸어 갈까요?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여기 있고 일하는 사람 저기서 하고 우리는 푸념하거나 뭐 그래 또 좌절하거나 아유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이런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시절을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어요. 우리도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의 행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원순 후보는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갑자기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분이 아니라 벌써 10년 전부터 우리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왔던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실천해 왔던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박원순 후보는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얘기해보자 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점이 나는 너무도 반갑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들도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 어떤 꿈을 꿀까? 그래서 수업 시간이든 또는 무슨 공모를 통해서 글을 쓰고 만화를 그리고 우리 서울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도시.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 꿈꿀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대학생은 서울시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이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실정적으로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직장인 직장인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자기 고충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서울시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개입해서 그야말로 요식행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TV에 나와서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다. 이런 것은 고쳐달라. 이런 희망을, 이런 욕구를 성취하게 해달라.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 여러분들 그 광경 아름답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서울시의 주인이 되고 또 우리가 같이 서울을 꿈꿀 수 있는 시대 그것을 열어줄 사람이 나는 박원순 후보, 박원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박원순 희망캠프 1일 대변인 박재동이었습니다. 공격수 많아요. 슛! 골! Anderson, Rooney! 리오넬 메시! 우리는 10번입니다. 10번 박원순 텐텐 캠페인은 박원순과 함께합니다. 투표가 힘!